안녕하세요. 우리 주주방 여러분을 비롯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 힘드셨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별로 없다는 그런 오늘 장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프라고 코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초세선은 살아있다는 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중요했다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야기였고, 결국은 나는 오늘 기간이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외국인이 또 파시네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좀 7,770원 까지도 안 갔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조금씩 매수. 뭐 제가 볼 때는 빠지더라도 여성 보이시죠? 예. 뭐 종가 기준 7,580원인데 이거보다는 7,77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7,770원. 네, 요 밑으로 빠진다는 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투자하는 개인이나 외국이나 기관이나 그 이하로 아마 매도가 형성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모르는 두산 인프로코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마 그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주매 구간이라는 거. 그건 보시면 되고, 뭐,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는 이상은 최소한 보름, 한 달, 한 1분기까지 보시고 약간의 장투를 하시는 게 현재 우리 주식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내상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는 구간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 8,380원에 또 다시 5천 주 매집했거든요. 근데 별 그거 없어요. 뭐 내년 3월달, 4월달까지 지켜볼 주식인데, 그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아직 3, 4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뭐 패널들은 뭐 지금 꼭지니까 뭐 정리를 하고 다른 구간으로 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주식을 나름대로 진짜 최소한 그래도 20년을 넘은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의견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기계, 이 회사는 저희 나라의 똑같은 품목이에요. 두 번째, 경기가 침체되면은 어느 나라든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침체가 되는 구간이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사의 이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무가 탄탄해졌다는 거. 그죠? 재무가 탄탄해진 회사는 아무리 꼬꾸라지든, 물론 꼬꾸라지 뭐 따라 내리겠지만은, 이게 반등의 구간에서는 이거는 내리는 구간에 곱하기 2에서 2.5배로 더 올라간다니까요. 뭐 그저 일각에서는 뭐 이거 팔고 다른 데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여기서 익절하고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갈 건데? 어느
종목에다 어느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가 그것을 또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요? 그냥 주식이란 건 파악이 돼가지고 재무도 좋아지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되면은 그냥 한 우물 파는 게 그나마 이쪽 저쪽 불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수익률에서는 평균치로 봤을 때는 훨 낫더라고. 그거는 제가 진짜 자부합니다. 나름 경험상도 그렇고 그거는 그런 그 유튜브나 방송들에 그런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솔직히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맞잖아요, 그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년을 보고 있어요. 3년을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물론 팬데믹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었지만은 많이 올라온 거 그렇죠. 천만에 이거 2천원 또 두산중고 쪽에 있을 때 그 계열사로 있을 때 2천 몇백원까지 갔어요. 팬데믹 때. 그러면 지금 8천원이면 곱하기 2.5배 올랐어요. 2.5배. 현재 3년 동안 다른 회사 주식은 말고 얼마나 올랐는고? 덜 올랐어요 이거.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회사 쪽 이거는 처음에 10,000원, 5천원, 6천원 갔을 때 작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이 맞을 줄 모르겠지만 도료지 빠져있는 주식이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하나솔루션, 두산퓨어셀, 솔루스처럼 이 제목 한번 봐라고. 현대두산 인프라코보다 제목가 좋은지. 근데 이거 주가는 더 올라가 있고 이건 주가 도로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간 건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소리 하는지 단지 그 사람들이 근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 스타트해서 10월 달에 이만큼 올라갔으니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팔고 다른 데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이 회사가 이만큼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맞잖아요. 예?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왔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 주식인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팔아라. 정리해야 된다고. 딴 데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도로 사겠습니다. 내려오면. 왜?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이 어디 있어 이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식. 그럼 종목을 추천하든가. 없어요 그냥 성장성 2차전지 뭐 같은 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 양반이 추천해가 시작한 이 현대로템 진짜 막 딱 방송만 하면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아직도 현대로템 노래를 불러요.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뭐 가두리라네. 2만 5천에서 3만 2천까지 가두리래. 편차가 얼마입니까? 40% 30%다. 아유 답답. 제발 좀 스스로 공부를 해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HMM 오늘 또 빠지고 22,000원을 나는 기다렸더니 하지만 실망할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공매 오늘 같은 날 1.8포인트 빠질 때 이거 공매가 한 5% 6% 빼야 돼요. 이거 못 빼요. 못 빼면 왜 못 빼는지는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시가는 개미 이거를 사놓은 개미든 뭐든 매수를 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편입니다. 지켜보자고요. 정말 더 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목구멍까지 사가지고 더 이상 못 사니까 안타깝지만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렇다해서 나중에 이 주가 파 올라간다고 제 입장에서 제 말이 맞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갑니다, 그런 뭐라 그러지, 촐랑거리고 그럴 제가 나이도 아니고 그냥 깊게 분석을 하고 이 회사의 흐름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알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도 하고, 혹시나 매수해가지고 좀 뭐 21,000원, 22,000원 초반대에도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좀 많이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매수를 해볼까 하고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는 22,500원에 산 것도 있어요. 이거 지금 물론 26,600원에 산 것도 있고 21,950원에 산 것도 있고 많습니다. 될 때마다 보고 제가 상황을 보고 조금씩 내려오면 주매를 하고, 올라가면 안 팔아요. 내려올 때 주매를 하는 거지. 목표 주가까지 오기 전까지 저는 안 팝니다. 제 스타일이, 제 트레이딩 스타일이 그래요. 또 다음 주 또 기대해 봐야죠. 그죠? 그러나 언젠가 이게, 언젠가도 아니고 뭐 딱 부딪혀서 올라가, 이거 25,000원까지는 뭐 항상 열리가 있어요. 지금 25,000원까지, 25,700원 항상 언제 반등을 시작할 건지, 스타트를 할 건지 그것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 추세선도 그렇고 거래선, 추세선 다 지금 관망이에요. 관망, 다 관망이에요. 두려할 것도 없고 무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행빈 되시는 분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이 호텔 신라를 제가 추천할 때도 했지만, 언제 은근슬쩍 7만원대 초반에서 보면, 언제 보면 서서서서 해가지고 올라가 있다고. 물론 저는 어저께 정리했지만, 이제 아마 또 이제 좀 한번 슬쩍 또 한번 꼬리 또 내릴 타이밍 올 것 같아요. 예. 이거 서서 하면 그냥 7만원대 후반대까지 가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면, 어느 정도 이 선에 내려가 이렇게 할 때, 요때가 7만원대 초반, 6만원대 후반 사놓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두 달만 가면, 자 보세요, 7만원, 76,000원, 거의 10% 오죠. 그죠? 거의 10% 와요. 그러면 뭐 여기서 팔든, 어제 날짜로 팔든, 아래 날짜로 팔든, 오늘 팔든,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거 8만원 간다는 욕심은 건물입니다. 그냥 5%에서 10% 오면 팔고 그냥 또 기다려 봐요. 그게 안 물리고 수익을 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어저께 왜 팔았냐면, 흠 좀 더 살라고. 그래서 어저께 팔고 흠을 샀어요. 한 전주. 어제 흠 샀어요. 한 가지 좀 놔뒀습니다. 왜? 제가 아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7,000원, 78,000원 보인다고. 제 방송 하게 리체크 해보시면은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흠 살 거라고 제가 팔았어요. 그래야 하면 되고, 대만 유화도 그렇고,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래 보면, 저는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지만은, 한솔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요것들은 다 지금 아마 보자, 앞으로 한 내일 또 뭐 어떻게 종합주가 때문에 얼마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돌입니다. 내년 1, 4분기 관망을 해야 됩니다. 1, 4분기 관망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다. 오늘 더 뺐다고 오늘 저 나스닥이 좀 올라가가 지수가 또 좋게 놓으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지수 영향을 보는 거지, 무슨 회사가 실적이 좋고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12월 달은 1번 회사 재무 실적, 재무, 2번 4, 4분기 실적, 3번 공매 수량, 공매 비중, 요 세 개를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 그런 종목은 12월 달에 수익 구간입니다. 왜? 배당 주니까. 그죠? 배당의 이상만큼 주가는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거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러니 절대 그 뭐 일이 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삼성전자 보세요. 아휴, 그래 하싱이 났고, 혹시나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댓글을 달아주시도 무관합니다. 제 알고 있는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 또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종목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은 시간이 많으니까 보고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뭐 한 곳에 묶인 사람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래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앙은 제가 일요일날 저녁 때 한번 올릴게요. 그 나름대로 또 주말 때 한번 다 또 돌려봐야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장도 아니에요.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뭐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 계좌가 약간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팔지 않으면 그는 숫자상 마이너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절망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주가라는 거는 반드시 회복하는 어떤 어, 반대 반작용을 하는 게 이게 이 정시니까네 너무 오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종목을 하고 있는 이 브라코나 그냥 안심하라고,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도 바보 아닌 이상 이 회사가 꼬라박는 데다가 제가 제 돈을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 나름대로 판단과 분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항상 그래서 삼성전구 사지 말라고. 왜 사지 말아요? 1번은 세상을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못 가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상장된 코스피 800 종목, 뭐 코스닥이 2200개, 한 2000개가 넘는 코스닥 코스피를 아우른 한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의 재무는 공인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재무를 보면은 거의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사는 사람은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가 나쁜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재무가 개선될 여지가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든지,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회사는 지금 재무가 나쁘지만 저도 투자를 해요. 단 투기를 안 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아시아나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대한항공은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분간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보다 이 두코나 HMM이나 이런 게 더 낫고, 그래도 이거 용돈벌이 한다고 일주일이든 뭐 일주일 전에 사놓고 일주일 후에 팔든, 어? 단타 시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 호텔 신라나 대환유화, 그죠? 제가 또 롯데관광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저도 단타를 치기 때문에 한 번씩 간혹 가다 그런 게 보이시면 같이 그냥 매수해가지고 사와요. 예.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먼저 매수하고, 자 매수합니다 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뭐 용돈도 벌고 같이 처물리다가 마음에 위로도 받고. 근데 저는 처물리는 주식은 크게 묶기 위해서 처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 그래 크게 묶고 놨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되는 갖고 가는 주식들도 있어요. 이건 확실히 쓸 때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적게는 매달, 많게는 10억 이상 투자를 하니까 저도 다 벌고 났어요. 이 어려운 팬데믹 때, 이거는 뭐 절대 자랑하니까 원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3,600에서 2,150까지 떨어지는 이 와중에서도 다 벌어먹었으니, 기준은 뭐였냐니까, 재무. 재무가 나쁘면 개선이 된다고 확신이 서는 성장. 어떤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패널들이나 보고서, 리포터 이런 거 본 거는 참고를 해도 안 믿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그래 하시고, 이번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는 제 전망은 반등입니다. 반등. 종합 주가의 반등, 종목의 반등.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일요일날 한번 총체적으로 오늘 나스닥까지 보고 간단하게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신 여러분, 주말을 푹 쉴 자기 있는 여러분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고 오늘 12시에 일어나는 우리 16강 진출 코리아 화이팅 하자!